Listen. 예전에는 슈템이라고 했는데 이제 명칭이 좀 바꿔서 스템이라고 선이라 얘기하고, 이때부터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이 나와. 아까 동성이도 얘기했듯이 성인들 가르칠 때 이런 용어나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 정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이 뭐냐면은 패러렐 스탠스로 우리가 하고 있을 때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골반, 어깨선이 슬로프 선과 평행을 만들었을 때의 자세. 그래서 보통 요거를 후반부에 많이 표현을 하거든. 스템 턴이 처음에 전반부 턴 초반 중반 흘러갈 때는 스탠스가 어떻지? A자 스탠스지. 그래서 중반부 이후 후반부 들어가면서 바깥다리 체중 이동이 완벽하게 되고 다리가 모이는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처음에 이거를 레슨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또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 뭐냐면은 자세를 만들려고 어깨가 내가 다리를 붙이려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쪽으로 그래서 이 알파인 베이지 포지션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이거를 예전에는 외환경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외경 자세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대다수고, 후반부에는 우리가 업을 하는 구간이 다운을 하는 구간이야. 보통 다운이 이루어지는 구간이잖아. 근데 이 다리를 모을 때 상체가 다 펴져 있어. 신체가 다 펴져 있는 자세인가. 이런 식이 되면은 어떻게 되지? 바깥발에 프레스 하는 자세가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우리가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절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부러져서 편안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펴져 있게 되면은 관절의 각이 잘 안 만들어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아이들 레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보겐 하고 그 다음에 슈템 하고 전반 모으기보다는 보통 후반 모으기라고 하는데, 스템턴 후반 모으기를 하고 빠르게 패러렐로 넘어갈 수 있게 하거든. 패러렐로 넘어갈 때는 A자 스탠스를 슈템하고 A자 스탠스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많이 해. 그러니까 한 번에 11자 만드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큰 A자를 했다가 그 다음 작은 A자, 그냥 더 작은 A자 해서 A자의 이 스탠스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 후반부에 전반부 중반부보다 후반부에 다리 모으기가 더 쉬워. 왜냐면은 체중 이동이 그만큼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부에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성인분들한테도 그렇고 후반부에서 사회강하는 구간에서 많이 다리를 모아주게 하는 동작을 연습 많이 시켜주면은 적응이 좀 더 빠르겠지. 스템 턴.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카빙으로 넘어가는데, 스노플라워 턴 하고 그 다음에 스템, 패러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쇼턴으로 가느냐 카빙으로 가느냐 했을 때 아까 동성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통 카빙으로 많이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카빙으로 넘어갈 때는 뭐가 달라지지? 완전 스키가 우리가 처음에 기초 탔던 그런 탑앤테일 컨트롤이 아니라 탑 컨트롤로 완전 바뀌게 돼.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고, 성인들한테 설명해주고 아이들한테는 몸으로 좀 익히게 많이 설명을 좀 해주고 동작을 만들어줘요. 보통 나는 성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 자동차로 만약에 비유를 해.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은 오른쪽으로 만약 우회전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우회전 할 때는 어떻게 되지? 자동차 바퀴가 다 땅에 붙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턴을 하게 되잖아. 그런 느낌이 카빙. 근데 레이싱을 하다 보면 우리가 드리프트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지? 슬라이딩 되고 뒷바퀴가 밀리게 돼. 그치? 뒷바퀴 밀리게 되면서 차체가 돌아가잖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켜주거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엣지를 넘겨서 그거를 좀 풀리지 않게끔 손으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계속 엣지를 좀 세울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줘. 그리고 엣지가 좀 깊게 세워질수록 어떻게 되지? 슬라이딩이 쉽고 더 어렵게 돼. 그래서 최대한 발목, 무릎을 사용을 해서 엣지를 넘길 수 있게끔 많이 하면서 한발 카빙을 좀 연습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탑앤테일 컨트롤 기초 베이직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다음 턴 넘어갈 때를 되게 많이 어려워해. 아이들이 한 턴 만들면서 이렇게 후반부를 마무리했어. 다음 턴 넘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잖아.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속도가 어떻게 되지? 가속이 붙어. 그래서 아이들은 그게 처음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스키를 많이 돌려. 몸으로 돌리거나 발목으로 돌리거나.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유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한발 카빙 만약에 왼발로 이렇게 턴이 마무리 됐어. 그러면 다음 턴 넘어갈 때도 여기서부터 그냥 걸어서 떨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최대한 처음에 이것도 하게 되면 전반부, 중반부까지는 얼추 따라 하는데 중반부부터 어떻게 되지? 속도가 확 붙으면서 또 돌아가게 되잖아. 그것들을 많이 잡아줘요.
성인분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2다리 넘겨주기 이런 거 하는데, 동시에 넘겨주려면은 나는 보통 보겐, 그러니까 스노우플라워 턴이나 슈템 턴 설명할 때 A자 스탠스를 자전거에 좀 비유를 하게 되면은 네발 자전거라 여기. 네발 자전거 아이들 타면 어떻지? 넘어져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왜냐면 보조바퀴가 있기 때문에. 보겐을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A자 스탠스를 만들면은 넘어지기가 쉽지가 않아. 주저앉지 않는 이상, 뒤로 이렇게 주저앉지 않는 이상 잘 안 넘어져.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웃 엣지를 거쳐 가야지만 넘어질 수가 있어. 그지? 아웃 엣지가. 근데 보겐 A자 스탠스는 어떻게 되지? 스노우플라워 자세는 무조건 인 엣지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아웃 엣지를 넘어가야 넘어지잖아. 근데 이 지금 자세 자체가 아웃 엣지가 닿을 수가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자세인데, 이 2다리 동시에 그 패러렐도 마찬가지고 이제 카빙도 마찬가지지만 다리를 붙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우리가 아웃 엣지를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넘어질 확률이 커지는 거야.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도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2발 자전거를 타? 근데 속도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천천히 사람이 걷는 속도랑 같이 만약에 자전거를 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어때? 좌우로 넘어질 확률이 어때? 불안하고 넘어질 가능성도 크겠지. 패러렐도 마찬가지고 카빙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너무 천천히 타게 되면은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 애초에 넘길 수가 없겠지. 넘기면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엣지를 넘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몸이 기울어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신체의 무릎이나 발목, 골반을 이용해서 각을 만들면 이렇게 어느 하체가 기울어지잖아. 기울어지게 되는 자세를 만드는데 처음에 너무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이 자세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동작을 만들어줘야 돼. 나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할 때 말로 설명해서 동작을 만들려고 하면 아이들이 알겠어 모르겠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아이들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처음에 이렇게 이런 어깨나 이런 거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2발을 같이 넘겨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그러면서 정지되어 있는 사면에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발 해주고.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내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뭔가 이게 좀 된다, 그럼 혼자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더 아래쪽에서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아줘. 그리고 골반 넣어서 이렇게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처음에 아이들 어떠냐면 이렇게 해주면은 첫 번째는 팔을 되게 아파요. 왜냐면 자기 몸무게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을 세게 잡잖아. 그래서 되게 아파하니까 이런 거 조심해.